이번 동영상은 65세 이상 복지 혜택 58년 개띠가 알아야 될 10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은 것은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돌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58년 개띠이고 그들이 80만 명 정도가 이번에 65세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65세 이상 복지 혜택을 알기 전에 58년 개띠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년 개띠는 우리나라 자녀들 중에서 최초로 베이비 부머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최초로 태어난 단일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경련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은 우리나라 CEO 중에서 가장 많은 CEO를 배출한 연령대가 1958년생이라고 하니까 1958년생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40대 때 IMF를 겪으면서 중년의 아픔을 겪었고 약 5년 전에 모두 정년을 맞이해서 올해 2023년에 이제 65세 노인이 되면서 과거 산업여건에서 노인의 주요 세력으로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첫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5세 이상 복지 혜택 중에서 58년 개띠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에 든다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70% 소득 하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성해야 됩니다. 소득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데 단독 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인데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 가구는 51만 7,080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은 2022년 대비 5.1%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1998년도 7.5%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58년 개띠로 진입하시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 중에서 부부 가구인 경우에 51만 7,080원을 받는다면 본인의 연금에다가 또 기초노령연금이 돼야 된다면 훨씬 더 그래도 나은 노후 생활을 첫 해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 수령 대상인지를 파악을 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지하철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무료 외에도 시내버스 무료를 또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또한 지하철을 통해서 시내버스 환승을 통해서 무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65세가 되면 대중교통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기차로 또 30% 평일 30% 할인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뜨는 20% 국내선 비행기는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 됐을 때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만 발급받으면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본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통신요금 부담 때문에 상당히 소득은 떨어지는데 힘들어하는데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통신요금 부담이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요금 할인은 기초연금 대상자 안에서 통신비 50% 할인하게 되는데 월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 또 10% 하면 12,100원까지 할인되는데 지원통신사는 각 SK, 또 KT, LG, U+ 등이 할인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알뜰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 자기가 또 약정에서 통신비 할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정 할인 외에 추가로 통신비 50%까지 할인받는다는 것을 꼭 활용해서 통신비를 절감한 것을 통해서 통신비 절감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유념하실 것은 114에 전화해서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면 바로 그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어르신 문화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많은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들에게 국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공원, 고궁능원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 같은 그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영화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용이 비싸서 과거에는 50%가 할인됐지만 최근에는 14,000원, 15,000원 영화가 나오면서 이게 영화 한 편당 한 5,000원 정도 할인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 할인은 영화 상영 시간 또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어르신 문화요금 할인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가 중증 질병이나 치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과 치매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은 총 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등급의 경우에 2022년 기준 최대 167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만큼 노인의 의료비 지원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95점 이상일 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75점 이상일 때 2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등급을 높게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1, 2등급의 지원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뿐만 아니라 시설급여를 이용 가능하고 또한 치매 가족휴가제, 그 다음에 종일돌봄 방문 요양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65세 이상 이번에 새로 진입한 58년 개띠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본인의 등급을 언제든지 확인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슬기로운 노년을 의료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먹는 것, 잘 씹는 것이 좋은 치아가 오복의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잇몸이나 이가 흔들리면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아가 약해지신 분들에게 틀니 임플란트 할인 제도가 있는데 틀니는 7년마다 한 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이 70%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통해서 오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나이가 들면은 또 외래 진료나 또 약국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비 중에 약 50%가 65세 이상의 비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병원이나 또 약국에 가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65세 이전보다는 비중을 줄임으로써 본인 부담을 줄임으로써 정액제로 지원을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총 진료비가 2만원 발생했을 경우에 진료비 10%인 2,000원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어르신 외래 정액제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를 부담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 지원제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3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독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무뎌졌지만 실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겨울철 사망 원인이 하나가 독감이었습니다. 참고로 15세에서 44세의 독감 사망률보다 65세 이상 노인 독감 사망률이 100배 정도가 높을 만큼 독감은 65세 노인에게 굉장히 취약한 우리가 사망 요인이었는데 독감 예방 접종 지원을 받아서 고열이나 인후통, 근육통으로 인한 독감 주요 증상으로 해방되어서 독감으로부터 자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는 매년 1회 무료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겨울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올해부터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서 독감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은
과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이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2020년 1월부터 바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돌봄 맞춤형 서비스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노인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문화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는 소득기준 160% 이하 노인들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65세 이상의 이 기준에 해당되신 분들은 노인돌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본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칩니다. 각종 세제혜택 공제 지원입니다. 최근에 고금리가 되면서 또 이자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들이 많은 고소득층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비과세 저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저축 비과세 혜택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당 1인당 5천만 원까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인적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 65세 이상일 때 100만 원 그리고 70세 이상일 때는 경로우대 공제로서 추가로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를 할 때 우리가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5세 이상 복지 혜택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잠시 리뷰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65세 이상 복지 혜택을 보시면은 첫 번째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은 하위 70%까지 65세 될 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올해 65세 이상이 진입하시는 58년 개띠분들은 반드시 한 달 전에 자기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하철 무료, 그 다음에 KTX 30% 이런 할인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신요금 할인을 통해서 최대 11,000원까지 월 11,0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4에 전화만 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번째는 문화요금 할인을 통해서 고궁이나 이런 곳에 무료로 방문하고 또 영화요금 5,000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요양보험 지원 대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그 다음에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돌봄, 방문요양, 이용 서비스 등을 제대로 활용해서 안정적인 의료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5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치아가 5복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틀니 임플란트 할인 제도를 통해서 틀니는 7년마다 한 번,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70%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어르신 외래 정액제 지원을 통해서 자기 진료비 약 10%만 부담하는 것을 통해서 진료비 부담을 최대한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청년층에 비해서 독감 사망률이 100배가 높은 65세 이상의 치명 사망률을 예방해서 연일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아서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각종 세제 혜택 및 공제 지원, 특히 비과세 생계형 저축, 그 다음에 인적공제, 경로우대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권리 외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10가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하시는 58년 개띠가 되시길 바랍니다.